서울 성동구의 작은 사무실에서 정도훈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8세의 그는 반려동물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대표였죠. 겉보기엔 평범한 청년 사업가 같았지만 그의 회사는 벌써 몇 년째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도훈아, 오늘 투자자 미팅 잘 됐어? 직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응, 꽤 괜찮았어. 다음 달쯤 결과 나올 것 같아. 도훈은 여유 있게 답했죠. 사실 그의 사업은 이미 안정 궤도에 올라 있었습니다. 수의학을 전공한 그는 반려동물의 건강관리 앱을 개발해 반려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훈은 자신의 성공을 크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영자에게서 배운 겸손함 때문이었죠. 전라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오영자는 여전히 김밥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63살의 그녀는 33살의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왔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 김밥을 싸고 오후엔 근처 사무실 청소 일도 병행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아왔죠. 그렇게 열심히 살던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따라 손님들이 큰돈만 내는 바람에 거스름 돈이 부족해서 복권방에서 복권을 2장을 사고 잔돈을 좀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복권 2장이 1등에 당첨된 거예요. 무려 50억 원이라는 거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하했지만 오영자의 삶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면 안 되지. 그녀의 철학이었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김밥을 쌌고 단골 손님들에게는 덤도 챙겨줬어요. 다만 청소 일은 그만두고 마을 어르신들께 반찬을 나눠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에게도 당첨 사실을 말하지 않고 지냈죠. 엄마, 요즘 좀 여유로워 보이시네. 어느 날 도훈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너는 사업 잘 되고 있지?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곧 결혼 이야기도 말씀드려야겠네요. 오영자는 아들의 말에 기뻤습니다. 드디어 며느리를 볼 수 있겠구나 싶었죠. 하진이라는 이름의 예비 며느리는 서울대 의대를 나온 의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도훈은 어머니의 수수한 모습이 때로는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볼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런 어머니가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상견례는 우리 쪽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예비 장모 서민경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민경은 58세로 대형병원 원무부 부국장을 지낸 경력이 있었어요. 체면을 중시하고 교육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딸 윤아진이 서울대 의대를 나온 것도 그녀의 철저한 교육관 덕분이었죠. 어머님, 장소는 한남동 소담으로 예약했어요. 전통 한정식집인데 분위기가 정말 좋답니다. 하진이 도훈에게 말했습니다. 도훈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남동의 고급 레스토랑이면 코스 요리 한 상이 많이 비쌀 텐데 어머니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상견례 있어요. 한남동 한정식집에서요. 한남동? 거 좋은 동네구나. 괜찮다, 아들아. 엄마가 뭘 못 먹겠니? 오영자는 웃으며 답했지만 사실 한남동이 어떤 곳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니 기쁠 뿐이었어요. 옷장을 뒤져 가장 깔끔한 옷을 골라놨습니다. 10년 전 도훈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이었죠. 서민경은 상견례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새로 산 한복을 입어볼지 양복을 입을지 고민했어요. 남편에게도 좋은 넥타이를 사주며 단단히 준비를 시켰습니다. 여보, 사돈어른이 어떤 분일까? 도훈이가 스타트업 한다니까 그쪽 집안도 꽤 괜찮을 것 같은데. 글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창업한다잖아. 근데 의대 나온 우리 딸이랑 잘 어울릴까? 부부는 예비 사돈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안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리고 상견례 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뭘 긴장해. 그냥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만나면 되지. 오영자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여전히 걱정이 됐어요. 어머니의 소박한 모습을 하진의 가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상견례를 이틀 앞둔 목요일 밤 도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해도 아직은 작은 회사였고 어머니는 시골에서 김밥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의사 집안과는 격이 다를 수밖에 없었죠. 괜찮을 거야.
하진이는 좋은 사람이고 그 부모님들도 분명 이해해 주실 거야. 도우는 스스로를 달래며 눈을 감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 한남동 소담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이 레스토랑은 한국 전통미와 현대적 세련미가 조화를 이룬 곳이었어요. 입구부터 은은한 대나무 향이 풍겨왔고 복도 양쪽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민경 가족은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서민경은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고 남편은 명품 정장에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하진도 단정한 원피스 차림으로 품위 있게 보였죠.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도훈이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뒤이어 오영자가 나타났어요. 10년 된 검은 정장에 작은 핸드백을 든 그녀의 모습은 옷 따로 사람 따로일 정도로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냥 소박해 보인다는 표현이 맞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안녕하세요. 도훈이 어머니 오영자입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과 인연을 맺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서민경의 첫인상은 복잡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수수한 차림새에 약간 당황했어요. 하지만 예의를 지키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도 오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 웨이터가 메뉴를 가져왔어요. 한문으로 적힌 고급 한정식 메뉴판이었습니다. 서민경은 익숙하게 메뉴를 살펴보며 말했죠. 사돈어른 한자 메뉴 어렵지 않으세요? 요즘은 이런 전통 음식점들이 다 이렇더라고요. 순간 분위기가 미묘해졌습니다. 도훈의 얼굴이 굳어졌고 하진도 어머니를 조금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오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저는 글자보다는 맛이 중요해서요. 그냥 저는 소박하게 먹는 것이 김밥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서민경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촌스런 오영자 씨는 정말 고급 레스토랑 분위기와는 너무 동떨어져 보였거든요. 남편도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도훈은 재빨리 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았어요. 따뜻한 격려의 의미였습니다. 오영자는 아들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더욱 환하게 웃었죠. 정말 좋은 곳이네요. 이런 데서 식사하니까 기분이 다르네요. 식사가 시작됐지만 대화는 어색했습니다. 서민경은 병원 이야기, 교육 이야기를 꺼냈지만 오영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하진에게 관심을 보이며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하진아, 의사 일이 힘들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정말 대단하구나. 네, 어머니.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오영자는 진심으로 예비 며느리를 아꼈습니다. 하지만 서민경의 시선은 점점 차갑게 변해갔어요.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레스토랑을 나서는 길, 서민경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남편과 하진에게 속삭였어요. 솔직히 사돈 될 분 치고는 좀 많이 다르네요. 우리 하진이랑 어울릴까? 하진은 어머니의 말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도훈이 어머니는 좋은 분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격이 너무 다르잖아. 김밥 이야기를 왜 저기서 해요? 오영자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한남동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로수가 늘어선 길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죠. 도훈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많이 속상하세요? 오영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도훈아. 사람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거지. 그분들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엄마, 괜찮다. 중요한 건 하진이가 너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거잖아. 그 아이 눈빛 보니까 알겠더라. 도훈은 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받은 상처를 외면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민경은 계속 불안했어요. 여보, 우리 딸이 정말 저 집안과 결혼해도 될까? 너무 수준이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도훈이는 괜찮은 아이 같던데. 사업도 하고 있고. 사업이라고 해도 작은 회사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좀 많이 소박하시더라. 하진은 부모님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도훈과의 만남은 진심이었고 그의 어머니도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의 걱정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편 집으로 돌아온 오영자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경험한 일들이 마음에 걸렸지만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아들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훈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어제 일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거예요. 그래, 아들아. 엄마는 괜찮다. 너만 행복하면 돼. 하지만 도우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작은 서운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그는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일주일 후 화요일 오후 도우는 한남동에서 중요한 투자 미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펀드에서 투자 제안이 와서 직접 만나보기로 한 거였어요. 미팅 장소는 한남동의 한 카페였는데 지난주 상견례를 했던 소담과 같은 블록에 있었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나오던 도우는 깜짝 놀랐어요. 길 건너편에서 어머니 오영자가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검소한 차림은 여전했지만 걸음걸이에는 왠지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엄마, 여기 웬일이세요? 아이고 도우냐, 너도 여기 왜 왔어? 투자 미팅이 있었어요. 엄마는요? 그냥 볼 일이 있어서. 그때 소담 레스토랑 사장이 오영자를 보고 달려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황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신다고 연락을 안 주셨네요. VIP룸 준비를 안 해뒀어요. 죄송합니다. 사장은 90도로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도움과 함께 있던 투자사 사람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오늘은 그냥 조용히 산책하러 온 거예요. 오영자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리 말씀해 주시지. 회장님께서 이 건물 주인이신 걸 모르는 사람들이 신뢰할 뻔했네요. 투자사 대표가 도훈에게 물었어요. 혹시 이분이 제 어머니세요? 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건물도 그렇고 장학재단 운영도 하시잖아요. 지역 병원이랑 동물보호센터 후원도 꾸준히 해주시고. 도훈은 어리둥절했어요. 어머니가 로또에 당첨됐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고 계실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 이게 무슨? 오영자는 살며시 웃었습니다. 아들한테는 아직 말 안 했는데 사장님이 먼저 말해버렸네요. 투자사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갑자기 공손해진 태도로 오영자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예요. 오영자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도훈은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엄마, 정말 건물 4채나 소유하고 계세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지. 돈이 생기니까 뭔가 해야겠더라고. 그래서 좋은 일에 쓰려고 재단도 만들었어.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너는 너 힘으로 잘 살고 있잖아. 굳이 엄마 돈 자랑할 필요 있겠어? 도훈은 어머니의 철학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조용히 사용하는 것. 그것이 어머니만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도훈은 집에서 어머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희망나눔재단 이사장 오영자, 지역 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독거노인 식사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에는 조용한 기부 천사라고 소개되어 있었어요. 10년 전 로또 당첨 이후 오영자의 삶이 조금씩 보였습니다. 당첨금 원중 절반은 재단 설립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임대료 수익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기사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돈이 많아도 사람은 수수하게 살아야 맛이 있어요. 김밥 싸던 손으로 좋은 일 하는 게 더 기분 좋거든요. 도훈은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어요. 상견례 때 김밥이 최고라고 했던 말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그건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소박함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였던 거죠. 다음 날 도훈은 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진아,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엄마에 대해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저녁에 만난 하진에게 도훈은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진은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야? 도훈이 어머니가? 응. 나도 어제 알았어. 엄마는 평생 나한테 한 번도 돈 자랑 안 하셨어. 하진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지난주 상견례에서 어머니가 보인 태도를 생각해보니 부끄러워졌어요. 우리 엄마한테 말해야겠어. 완전 오해했거든. 아니야,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셔. 하지만 잘못 생각한 건 맞잖아.
도우는 하진의 손을 잡았어요. 중요한 건 우리야. 엄마는 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셔. 하진은 도훈의 어머니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깊은 마음과 철학을 가진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날 밤 하진은 어머니 서민경에게 도훈의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민경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그런 분이셨어? 네. 그런데 우리가 완전 잘못 생각했어요. 서민경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자신의 태도가 얼마나 실례였는지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민경은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큰 실수를 했어요. 무슨 말이야? 하진에게 들은 이야기를 남편에게도 전했어요. 남편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이셨다고? 그럼 우리가. 네, 완전히 잘못 판단했어요.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서민경은 그날 오후 용기를 내어 한남동으로 향했습니다. 소담 레스토랑 사장에게 오영자의 연락처를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회장님 연락처요? 잠깐만요. 사장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지난주에 오셨던 분이 찾으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얼마 후 오영자가 레스토랑에 나타났어요. 여전히 검소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나요? 서민경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저는 그날 것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정말 신뢰를 많이 드렸어요. 오영자는 서민경을 의자에 앉게 하고 마주 앉았어요. 아니에요. 저도 좀 어색했었어요. 평소에 이런 좋은 곳에 잘 안 와봐서요.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돈어른의 진짜 모습도 모르고 편견을 가졌습니다. 서민경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진에게 들은 이야기를 생각하니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런 말씀 마세요. 누구나 실수하죠.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는 용기예요. 오영자의 너그러운 마음에 서민경은 더욱 죄송해졌습니다. 사실 제가 돈이 좀 생긴 이후로도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김밥 싸는 게 좋고 소박하게 사는 게 편해요. 그런 마음가짐이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자랑하고 싶었을 텐데.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죠. 그보다 우리 애들이 서로 좋아한다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그날 오후 내내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민경은 오영자의 삶의 철학을 알게 됐고 오영자는 서민경의 딸에 대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시 상견례를 하면 안 될까요? 이번에는 제대로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이미 마음이 통했잖아요. 서민경은 집으로 돌아가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진짜 품격이란 돈이나 학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씨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서민경은 남편과 하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좋은 분과 인연을 맺게 됐어요. 도훈이 어머니 같은 분이 진짜 어른이시더라고요. 하진은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기뻤어요. 이제야 마음 편히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달 후 드디어 결혼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시내의 아름다운 웨딩홀에는 양가 친지들이 모여들었어요. 오영자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서민경도 품위 있는 드레스 차림이었습니다. 두 어머니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지난 2달 동안 종종 만나 결혼 준비도 함께하고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사돈어른,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서민경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돈도 정말 우아하세요. 결혼식이 시작되고 도훈과 하진이 입장했어요.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랑 신부는 정말 행복해 보였죠. 혼인서약 시간이 되었을 때 도훈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어요. 하진에게 서약하기 전에 먼저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엄마,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이유는 엄마가 제 엄마라서입니다. 홀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도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주신 겸손함과 따뜻함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어요. 앞으로도 엄마처럼 살겠습니다. 오영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바라던 순간이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서민경도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쳤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제 하진에게 서약을 하는 도훈의 모습은 더욱 당당해 보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차에서 도훈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김밥 장사 다시 하셔도 돼요. 근데 이번에는 간판 크게 걸어요. 회장김밥 어때요? 오영자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에이그, 거참. 그런 거창한 이름 말고 그냥 엄마 김밥이면 충분해. 그것도 좋네요. 엄마 김밥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차가 출발하자 하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좋은 아들로 키워주셔서. 아니야, 하진아. 우리 도훈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더 고마워. 서민경은 배웅 나온 자리에서 오영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사돈어른 앞으로 자주 뵈어요. 정말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봉사재단에 우리도 기부를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돈이 하시는 일 저도 할게요. 엄마 김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일이 좋은 일을 하시다니 이제 저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네요. 사친이 뭐니 하고 다녔는데 인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지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신혼부부를 태운 차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두 어머니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겉모습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오영자의 김밥처럼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었으니까요.